안방 1열에서 듣는 공연 리뷰. 우리는 컬처. 봄봄봄! 봄, 안녕하세요. 이상한 나라 앨리스가 된 것 같네요. 좋습니다. 아니, 자기는 올리스가 될 수 없지, 주스님은. 안녕하세요, 식구입니다. 같이 웃고 있는 27입니다. 최근에 너무 정신병력이 있는 주인공들이 많은 작품을 너무 많이 본 조이입니다. 그니까요, 요즘에 무슨 뭐 맞아요. 유행이에요. 지금 이번에 창작산실한 작품들 중에서도 한 3개 가까이가 지금 분열 이런 거고, 더라고요. 뮤지컬, 넥스트 넥스트 노멀. 노멀도 그런 얘기고,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정신병이라든가 정신분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관심이 없었거든요. 저희 공연계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거는 그 당시는 또 라떼 눈이 들어간다면 라떼 눈이 사회와 정치와 인간과 개인과 사회 이런 게 굉장히 거대 담론, 거대 담론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의 주류를 이루었다면 이게 점점 이제 갈수록 개인에 대한 이야기, 개인의 경험, 개인의 사유, 그다음에 개인이 어떤 식으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찾아가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가 심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요즘에 음, 상담을 가서 상담을 받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없었던 게 아니고 옛날에는 쉬쉬했던 거일 수도 있겠죠. 네, 아주 없었다라고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옛날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더 앞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정신병에 대해서 굉장히 직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상한 나라의 사라라는 작품을 제가 만들고 보고 왔습니다. 저희도 봤어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아, 정말요? 오늘 제가 이야기할 이상한 나라의 사라는 물론 끝났습니다. 제가 하는 공연들은 다 항상 끝났죠. 3월 3일 날 끝났고 이 공연은 이제 창작산시의 올해의 신작에 2023년에 선정이 돼서 그래서 이제 올해 공연을 했었고, 저는 2023년에 이거를 지원을 할 때 처음에 드라마톡으로 같이 작품을 했었어요. 그리고 드라마톡으로 이제 음, 작품에 참여를 해서 작품에 대한 이제 작가랑 이제 연출이랑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부터 시작해서, 너무 감동적이다. 너 참 잘 쓰고 있다라는 칭찬까지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며 제가 드라마톡을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은 이게 이제 선정될 거라는 생각도 못 했어요. 왜냐하면 이 작가가 신인 작가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입봉작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자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을 크게 하지 않았고, 그렇지만 열심히 준비하자, 이런 거였고, 저도 그래, 우리 원인진 작가가, 그때는 배우였죠. 우리 원인진 배우가 그래서 처음 쓴 건데, 뭔가 세상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서포트했던 작품이었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사라의 줄거리를 잠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 작품은 조현병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조현병에 걸린 환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환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조현병을 걸린 어머니를 둔 고등학생 딸내미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한참 이제 좀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공연계에서 치매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5, 6년 전부터 치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치매 환자의 관점에서 본 이야기, 그다음에 치매 환자를 둔 가족의 이야기, 이렇게 다양한 시선으로, 그다음에 치매 환자를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 이런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치매 환자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그 다 중에 하나 신작품들 아니세요? 다 뭐라고? 식구님 때문에 유행한 거 아니에요? 다 다 나야 나. 식구님가 유행시켰잖아요. 그중에 내가 한 2작품 했어요, 내가. 하여간 이제 막 그랬는데, 근데 이제 치매라는 담론이 이제 막 이렇게 확산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치매라는 게 사실은 이제 뇌가 늙는 거잖아요. 뇌 노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뇌가 노화된 사람들이 급격히 많아지면서 그러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이제 그냥 되게 쉽게 보게 된 거죠. 누가 치매라든가라는 게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담론들이 공연계에서 이제 확산이 되고 이제 많이 이루어졌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조현병이라는 병은 우리가 항상 굉장히 두려워하는 병이잖아요.
그냥 정신질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 사회 문제, 특히 범죄와 연루돼서 이야기가 많이 되어지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거를 직접적으로 다룬다라는 게 일반 관객들한테 잘 소구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무서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게 그냥 우리가 너무 어설프게 이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질병에 걸린 사람이라든가 그 질병을 걸린 사람을 가족으로 둔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한테 또 이게 우리가 민폐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죠. 저는 줄거리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고등학생 딸의 이야기인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엄마가 좀 이상하다는 걸 발견해요. 엄마가 좀 이상한데, 근데 그냥 좀 이상한 게 아니라 많이 이상해요. 엄마가 갑자기 막 웃고, 막 화투판에서 화투를 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그다음부터 잃은 적이 없다라 그러면서 자지러지게 웃고, 그다음에 자기의 학자금 통장을 다 털어서 하투를 치기도 하고, 교회 목사님한테 너는 악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상한 행동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작은 동네일수록 그런 소문이 금방 나죠. 어머, 저 집 엄마가 미쳤나 봐. 저 집 엄마가 이상해.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거죠. 이 주인공 딸내미 이름이 사라인데 이 사라는 엄마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그 동네의 수군거림과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수군거림에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참다 못한 아빠가 엄마를 이송 차량을 통해서 정신병원에 보내버리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사라의 두려움과 사회로부터의 격리감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병원 호송 차량에 이송되어 가는 모습을 동네 사람이 다 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쉬쉬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과거에는 조현병에 걸리신 분들이 주변에 한 분씩 계시면 그분들은 밖에 아예 못 나가게 했다고 해요. 방에 그냥 가둬놓거나 정신병동에 장기 요양으로 보내버리거나 그래서 그 사람이 이 가족에 속해 있다는 거를 아예 삭제를 해버린다고 하죠. 근데 요즘에는 그게 이렇게 가족에 의한 임의적인 요양소 시설에 가두는 게 불법이 되어 버린 사회죠. 물론 인권 차원이고 그런 것들도 저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근데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질병을 숨기거나 집안에 가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된 거죠, 사회적으로. 그래서 사라는 엄마에 대한 편견과 그리고 그에 따른 자기에게 돌아오는 모든 화살들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는 펼쳐집니다. 사라는 과연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작품은 약간 호불호가 갈린다는 느낌이 들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호가 한 80 정도 되고 불호가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막 봤을 때는. 일반 관객분들은 대부분이 되게 좋아하시고요. 근데 평론가라든가 아니면 연극을 많이 보는 이쪽 업계분들은 불호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런가 이걸 봤는데 제 나름의 결론이 있어요. 일단 이 작품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이게 렉처 퍼포먼스라는 기법을 사용하는데 렉처 퍼포먼스가 뭐냐면은 일종의 다큐멘터리 연극처럼 중간중간에 실제적인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해설자가 나와서 계속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해설자가 등장하는 장면은 조현병에 대한 우리의 편견이라든가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해주고 이 사라가 내면에 겪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불편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을 깨는 하나의 가이드의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해설자의 존재가 약간 호불호의 큰 대상인 것 같아요. 일반 관객분들은 해설자의 존재에 대한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냥 단순히 사라의 이야기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라의 그 당시 어떤 지점들 있잖아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지점들을 해설자가 항상 꼭꼭 찍어 정말 쪽집게 과외해주듯이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이 작품을 사실은 이제 조현병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이야기를 굉장히 편하게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사라의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좀 더 일으키는 어떤 감성적 공감뿐만 아니라 이성적 공감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연극의 평론가들이나 이런 분들의 생각을 제가 좀 들어보면 약간 투머치 인포메이션이다. 교육극이냐 이게. 이것은 교육극이 아니고 이거는 그 공연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그다음에 그거를 바꿔야 된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더 강하게 받는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투머치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게 신선했어요. 보통 작가님이 직접 배우로 출연을 하시면 굉장히 딥한 연기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조현병을 가진 엄마를 둔 모녀라는 점이 같은 소재를 한 연극들 보면 원래 외국 작품들은 드라이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딥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나레이터라는 존재가 통계 수치들을 무대에 그래프를 띄워주면서까지 정말 통계 수치만 보여줘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브레이트 낯설게 하기 기법 같기도 하면서, 그리고 이 상상 두목 극단이 피지컬 시어터처럼 이렇게 몸을 많이 쓰는 극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딥하지 않은 감정들도 굉장히 딥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나레이터라는 존재가 중화를 시켜주는 느낌? 그게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리고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이 떠오르게 됐거든요. 그 소설도 지영의 상황을 설명을 해주다가 갑자기 통계들을 통해서 사실성을 더해주고 이 작품에 더 몰입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막상 82년생 김지영이 연극으로 올라왔을 때는 그런 점들이 다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은 전면적으로 연극에서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런 작품이 없었으니까 필요하다고 보고, 오히려 이런 작품들이 더 발전시켜서 청소년극으로 가도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신선했는데, 다만 그래도 좀 뭔가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계속 그 에쿠스의 다이사트랑 알런처럼 다이사트가 알런을 계속 무대에서 바라보듯이 빤히 바라보고 계세요. 근데 그래프만 말하니까 좀 뭔가 더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극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제가 또 작년부터 준비했으니까 비하인드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작품 제작에 대한 비하인드가 좀 많이 있는데 몇 가지 얘기를 하면, 일단 이 원인진 작가가 이거를 만들었을 때 주위에 조현병 환자가 있냐, 아니면 뭐 이것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했던 얘기에서 굉장히 제가 가슴을 와닿았던 게 뭐였냐면은, 자기는 사실 조현병에 대한 편견이 없었대요. 조현병이 뭔지도 모르고 조현병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는지도 모르는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문학과 박사를 다니는데 그 수업에서 성장 소설을 쓰라고 하는 게 하나의 숙제였다는 거예요. 보통은 다 이제 성장을 이겨내고 뭐 앞으로 나아가고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성장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과연 나는 성장하고자 하지만 어떤 여러 가지 한계에서 성장할 수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장하고자 하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지만 환경이라든가 나의 상황이 가로막혀서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어떤 아픈 사람을 둔 가족을 생각을 했고, 그 중에서 그 조현병이라는 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 편견이 기사로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실제 그 병의 위험성이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미디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은 사람들의 편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여러 가지 편파적인 이야기들, 범죄 얘기,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이 조현병 이코르 사회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자기는 없던 편견도 생기게 될 것 같다는 그러한 불안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조현병이라는 병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마침 그때 정말 다행이었던 게 조현병의 모든 것이라는 책이 푸른 숲에서 나와서 그 책을 보면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편견을 많이 이겨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의 어떤 실제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적인 사실 팩트를 통해서 우리가 편견을 깨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렉처 퍼포먼스라는 형식을 이 친구가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게 소설을 희곡으로 바꾸어서 이번에 한번 창작소리 넣어보자 이렇게 해서 바꿔서 하다 보니 소설이 가지고 있는 긴 호흡들이나 이런 호흡들이 이제 짧게 짧게 쳐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코러스라는 양식으로 이제 만들게 된 거죠. 원래 해설자는 따로 있지는 않았어요. 코러스 4였어요, 원래는. 그랬는데 이상한 나라의 사라라는 제목을 가지게 되면서, 그러면 우리가 사라가 지금 겪고 있는 이상한 나라를 인도해줄 안내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안내자는 앨리스는 토끼였잖아요. 그래서 그 토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해설자인 거예요. 근데 또 동시에 어떤 게 있냐면은,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막 지나치게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해설자는 사실 성장하고 극복한 사라인 거죠. 그러니까 성장하고 극복한 어른이 된 사라가 자기의 고등학교 시절을 바라보는 비하인드가 안에 있거든요, 사실은.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그랬군요. 원래 코러스 4였고, 그래서 이제 코러스 4는 사실은 이제 성장한 사라였고, 근데 이제 그 토끼의 이미지와 여러 가지 오브제들을 이제 상상도 먹은 뭐 주스님도 얘기했지만 되게 피지컬이기도 하고 상징이 굉장히 많은, 은유가 많은
극단이잖아요. 그래서 그 은유와 상징으로서 해설자가 그 은유와 상징을 좀 정리해주는 역할로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역할로서 이제 거기에 등장하게 된 거죠. 그 과정이 진짜 엄청 공연 시작하기 2주 전까지만 해도 해설자가 토끼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 원인진 배우님은 토끼의 깡총거림을 연기하기도 하고 토끼굴에 숨는 연기를 해보기도 하고 정말 다양하게 베리에이션을 줘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가장 깔끔하게 그래 성장한 사라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라를 바라보는 눈빛으로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해보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춤을 추는 씬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춤추는 씬에서 해설자와 사라가 같이 동시에 춤을 추잖아요. 그게 외로운 사라를 위로해주는 또 다른 사라. 이렇게 저희는 상징적인 걸로 봤던 거죠. 저는 그 장면이 다른 장면보다도 항상 이렇게 눈물 버튼이에요. 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전 죽고 싶지 않지만 그리고 끝나서 관객들 다 같이 그냥 청소년극을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장면이 너무 그건 좋았어요. 너무 청소년극 아니야? 아니 근데 나는 진짜 왜 그러냐면은 내가 맨날 이제 우리 프로스님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신나서 추는 춤이 아니잖아요. 정말 외로움의 극한의 몸부림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배우님들 다 개인적으로 아니까 배우님들이 어떤 개인적인 탈출 욕구 뭐 이런 것들이 저는 그 장면 보여주는 것 같은 거예요. 공연만을 위한 춤이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해방감을 위한 하나의 모먼트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장면이 참 저에겐 항상 볼 때마다 눈물 버튼이었다.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을 하면서 저희 이제 기획 쪽에서는 가장 중점을 가졌던 거는 저희 포스터나 뭐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무겁지 않아요. 굉장히 발랄하고 정말 이제 극복하고 상승의 이미지를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 작품은 어려움을 켜한 사람에 대한 비판 이야기가 아니라 이걸 극복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얘기를 저희는 항상 저희 친구들한테 했었거든요. 저희 기획팀 4명인데 4명이 제가 맨날 잔소리하는 게 야 이거 무거운 얘기 아니야. 무서운 얘기도 아니야. 니들 자꾸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돼. 내가 맨날 잔소리를 해댔는데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제 조현병이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병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동시에 이 사회에서 항상 편견이라든가 오해를 통해서 마음고생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위로를 주고 싶었어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저도 오해를 받고 힘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적은 모두에게 다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해명할 시간조차 없어요. 우리에게는 해명할 기회조차 없고 해명하면 할수록 더 늪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대신 해설해줄 해설자는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해명해줄 해설자는 아무도 없지만 어쨌든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그 아픔에 대해서 누군가는 편을 들어주고 누군가는 우리를 위로해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래? 이렇게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작품을 만들었고요. 저희가 총 12회 공연을 했는데 좀 아쉬웠던 거는 3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가 쭉 연휴였어요. 그러다 보니 공연장에 사람들을 모으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연휴 때. 차라리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앞쪽은 거의 다 매진이었거든요. 처음 시작부터 3월 1일 낮 공연도 매진이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산실데이라고 해서 관객과의 대화가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는 거의 매진이었는데 그 이후가 진짜 너무 힘들었어갖고, 야, 진짜 연휴와 구랑이 그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정말 제가 찾아보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때 저희 공연장을 찾아와 주신 우리 조이님과 주스님 감사드리고 좋은 시간이었길 바라고, 이 작품이 이제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 돼서 계속 하겠죠. 저는 레파토리가 될 거라고 믿는데, 레파토리가 돼서 다음에 또 공연을 할 때는 이 사라에 대한 공감이 좀 더 보편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이제 이걸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조현병 환자 가족 모임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저희가 이제 많이 컨택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이 꽤 계셨는데 그분들이 진짜 엉엉 울고 가세요. 진짜. 왜냐면 자기들 얘기거든. 저희는 감히 그분들의 괴로움과 고통을 100% 이해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너무 오만인 것 같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을 저희가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항상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아픔이 그분들의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만들었다라는 부분을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라 케인 이야기는 일부러 안 하신 건가요? 아니야, 얘기해도 돼. 이상한 나라의 사라라는 이름이 사라를 한 이유가 해설자이자 작가인 원인진 씨가 사라 케인을 정말 좋아하세요. 죽음에서 길러온 문장이고 뭐 이런 거 다 사라 케인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 사라 케인이 희곡을 쓸 때 하나하나가 정말 진짜 진심을 다해서 스스로 정신분열이 걸릴 정도로 정말 문제작들을 만드는 천재적 작가인데 그 작가가 만든 작품 중에 4.48 사이코시스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그 작품이 이제 4시 48분이 가장 발작이죠. 괴로운 네. 그 시기다. 라는 거를 담은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의 그 시간대를 모티브로 차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시 48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라 케인의 사라라는 이름과 4시 48분이 거기서 모티브를 갖고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앨리스보다 더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이상한 나라 앨리스랑 영상의 시계토끼가 중요하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궁금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설명해주세요. 사라 케인을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 일반 관객들은 사라 케인의 4.48 사이코시스를 공연하는 데도 없고 물론 그리고 그것은 너무 딥한 내용이다 보니 일단은 이 작품이 대중적이는 않지만 많은 관객과 만나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종의 이스터 에그처럼 숨겨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만든 작품이라 별점을 매긴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작품을 해야죠. 한두 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에는 이 작품은 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 왜냐하면 아직 성장할 일이 더 많이 남았고 그 다음에 우리 원인재 작가님의 차기작이 더 기대되고 제가 작가님이랑 지난번에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계속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진중하고 더 재미있고 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4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레퍼토리가 돼서 5점짜리로 만들어 오실 것 같으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다음에 다시 새로운 공연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